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정화를 가지게 후회도 불하지 않게 그 넓은 목구에 다시 새길 정화를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정화라고 쓰고 열정이라고 읽는다. 본인은 정작 열정인 줄 모른다. 그렇게 타고났으니 그냥 타인도 열정으로 사는 줄 안다. 하지만 정관정화나 지지오와 미토를 가지지 않는 이상 열정이 아닌 열심히라고 하는 게 맞다. 정화에겐 최선이라는 단어에 열정이 가미된다. 지지 해자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지지 사오미로 되어 있으면 폭발적으로 꾸준하다. 해, 자, 축, 진, 신 글자가 원국에 있어줘야 그나마 쉼을 아니 본인 건강을 챙기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위에 글자마저도 없다면 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아침마다 명상을 추천한다. 스트레스는 만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라고 되뇌이고, 까먹으면 다시 되뇌이고, 다시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 본인을 채찍질하며 쉬라고 하고, 안 쉬면 다음에 글귀를 방 안에 크게 써 붙여놔야 한다. 정화야, 쓸데없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적당히 하자. 올해 같은 경자라는 간지는 정화에게는 화가 많은 명이라면 쉬기 좋을 것이며, 금수가 많은 명이라면 쉬기보다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운이다. 번외로 UPD 영상을 자랑하자면 사주팔자란 맞나요? 라는 영상을 보면 경자년 주식이 폭락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했다. 지인들한테는 전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내년에 다시 사는 게 좋다고 이미 전달했는데 팔았으면 다행이다. 지인이니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도 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선물 옵션에서 하락장을 예측해 돈 엄청 벌었을 것이다. 경자라는 간지가 빈익빈 부익부의 기운이고, 내년과 내후년 간지 자체가 경제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주가가 경제보다 선행되니 내가 신도 아니고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다.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신나게 떨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었음 하는 바람에서 기도하지만 이민년부터 경제가 오름세이니 걱정이다. 다시 정화로 돌아가 정화는 확산만 하는 병화의 다음 단계이다. 병화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 저 일 다 하는 분산형 글자라면, 정화는 적어도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며 한 분야를 파는 응집된 기운이다.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지 않고 인간답게 실리있게 운용한다. 역대 학자들이 대부분 정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떨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에디슨이 정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전구는커녕 촛불을 켜놓고 불장난만 쳤을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정화가 없었다면 상대성 이론은커녕 뉴턴에 떨어진 사과만 먹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정화로 태어난 숙명이다. 병화와 정화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병화는 여러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는데 반해 정화는 친하고 싶은 친구하고만 깊이 사귄다. 정화의 특성 때문이다. 병화의 모든 만물에 빛이 되어주겠다와 정화의 특정한 부분만 비추겠다와의 차이를 잘 기억하면 된다. 물론 병화보다 지하가 좁아진다는 특성이 있겠지만 쓸데없이 많은 것을 다루기보다 하나를 다루는 것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병화는 의문의 일패가 된다. 양간이 좋다, 음간이 좋다라는 건 없다. 단지 타고난 숙명을 잘 이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정화는 또한 병화와 다르게 본인의 매력 발산을 전체적으로 두지는 않는다. 특정 부위를 두고 연마를 한다. 눈이면 눈, 코, 입술, 목선이면 목선, 목선 밑에 가슴 배꼽이면 배꼽티를 잘 입고 다니겠네.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에도 여자는 난 눈이 컸으면 좋겠네, 난 얼굴만 봐 등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남자는 예쁘면 된다. 이건 정화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남자가 성격을 본다? 좋아하시네, 가식스럽다. 남자는 예쁘면 다 된다. 그 다음 성격을 보고 훗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나중에 궁합에 대해 다루겠지만 여자는 관살혼잡, 남자는 재성혼잡이 아니고서야 어떤 이성을 만나든 사주원곡에 딱 하나 있는 관성 또는 재성의 물상대로 만난다. 아니, 만나서 본인 때문에 그런 물상으로 변한다가 맞는 말이다. 육친과 물상을 잘 대입하면서 보면 된다. 만약 본인 사주에 편관이나 편재가 목이면 이성 친구가 철없이 본인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정관이나 정제면 본인이 다룰 수 있기에 그나마 말 잘 듣는 철없는 목이다. 합충형파의 궁합은 그 다음으로 본다. 어차피 최선의 궁합이라는 건 없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명리학을 배우는 것이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참고 인내하며 본인을 사귀어줘서 고맙다고 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게 바로 색즉시공의 UPD 행복 명리학이다. 여기저기서 궁합을 주제로 다루는 명리학 선생님들이 많다. 잘 사귀고 있는데 궁합이 안 좋다고 헤어지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 전체 합될 확률은 소수에 불과하니 전부 째려보면서 싸우고 바로 헤어져야 하나? 생년월일 시대 봐. 내하고 충이네. 꺼져. 라고 하면 안 된다. 궁합이란 인간관계를 그렇게 사주팔자 문자화해서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글자들은 그 사람의 기운일 뿐이고 사람 관계는 단순히 합충형 파해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연은 과보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의 운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본인한테 온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 전생의 원수든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나도 처음엔 불교 교류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성경 교류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듣고 뭔 개풀라고 생각했었다. 사회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분명 모든 인연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 생에 다시 안 만나려면 잘해주면 된다. 다시 만나려면 못해주면 된다. 이것이 존경하는 법륜스님의 인연 과보의 숙명이다. 행복, 자세한 행복궁합은 뒤에 다룰 계획이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정화는 남들 다 아는 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특정 분야를 좋아한다. 끝자리 7년도마다 특정 분야 및 아이템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며 끝자리 6년도의 병화보다는 선두 또는 1등이 부각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럼 정화의 다큐멘터리를 보자. 정화는 빛의 확산인 병화보다 수렴하고 모으는 힘이 강하기에 따뜻함의 화롯불, 장작, 레이저, 에디슨의 전구,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뉴턴이 사과 맞을 때 번뜩이는 생각,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이덕화, 썸만 타다 이제 고백을 받은 당시에 터질 듯한 심장, 지나가다 멋진 이성을 보고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감정, 사귀다 헤어짐에 가슴 속 남아있는 아련함의 느낌, 술만 먹으면 밤마다 헤어졌던 그에게 모르고 전화하는 겐세이, 첫 뽀뽀, 첫 키스, 첫 경험, 야 동의 딱딱한 이 모든 상황이 정화라는 주체 못할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술은 임수와 정화가 합쳐진 즐거움이라는 목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임합 꼬장! 역시 술은 정화의 도수가 올라갈수록 목으로 도출하는 행복은 더해집니다. 만약 술을 과하게 마시면 빅뱅의 확산작용처럼 임수가 밖으로 확산되는 개수작용을 합니다. 역시 개수는 발산의 전환입니다. 경신금의 작용이 없으면 막지 못합니다. 차단 구간인 금은 주량을 알고 그만 마시라고 할 것을, 만약 큰 무대인 부토클럽이라도 있으면 무게합화! 끝까지 달리겠네요. 기토라면 안주라도 많이 먹어서 뒤집히는 속을 막아주기라도 할 것을. 지금까지 정화의 다큐멘터리 정화작용으로 인한 궁금한 이야기 제의를 들여다봤다. 병화는 다 같이 먹고 죽자라고 하는데 정화는 혼자만 퍼마시고 골로가는 자이다. 정임합으로 인한 목을 지향한다는 것을 잘은 아니지만 대충 감을 잡았을 것이다. 인간사에서 정임합이 음란지합이라는 건 친구끼리 술을 마시면 라면을 밤새 끼릴 수 있다 해서 나온 말일 수 있다라는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 불현듯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진짜라면 정임합으로 되어 있는 남친, 여친 또는 배우자는 술을 못 마시게 라고 쓰면 분명 UPD에 대한 비난과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게 뻔하니 이건 말 안 한 걸로 하겠다. 정임합은 집중력이 대단한 자이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창조의 기운이다. 집중적으로 술 마시면 상대방을 뚜르시게 보고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하자. 100만 명 중 1명 정도 될까 하는 경우지 절대 믿거나 맹신하자. 천간 정임합은 뭘 해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잘한다.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 주어진 임무도 끝까지 완수하며 엄마 역할도 최선을 다하고 뚫어지게 보는 것도 잘하고 술도 어쨌든 경쟁심으로 이기겠다는 마음은 천간 비겁에서 오는 것이고 정임합은 어차피 주어진 일 끝까지 마치겠다는 기운이다. 시작은 비록 느리고 더디겠지만 시작이 반이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수험생 방에 부적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으니 정임합목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으면 된다. 나의 열정이 블랙홀에 빠져 열심히 하면 결국 대학이라는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뜻이다. 내 전문이 장명이기에 한번 갖다 붙여봤다. 학창시절 UPD는 항상 반 아이들의 반 이상의 별명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제4차 산업시대를 여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맞는 장명을 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은 사주원국에 화가 없어도 4차 산업 어드밴티지로 화를 달고 태어난다. 4차 산업은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일 것이다. 불과 1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때의 노예들은 본인이 노예인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금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며 본인 삶을 반납하며 행복이라는 희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주말이라는 희망에 젖어 살아가듯이 100년 뒤에는 이러한 삶이 노예였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럼 정화의 물상록 및
천간운 대입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화일간 사주원국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은 정인이다. 육친적으로 어머니, 손 윗사람, 선배 등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정인 역할을 하는 간목은 천간 경금 또는 지지신금이 있어야 한다. 간목의 생기를 차단시켜 벽갑 인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정화에게 간목의 역할은 정인으로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천간 경금, 지지신금이 없으면 본인이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바뀌어버린다. 목생화 열의 작용이 아닌 의도치 않게 화생목 즉 빛의 작용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 선배, 윗사람에게 정인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식상의 형태로 도움을 주는 형국이다. 물상론, 채성론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육친도 중요하고 물상, 채성론도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우주 만물은 음양오행에서 출발하였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육친을 부여받은 것이다. 음양오행 안에서 육친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다. 모든 목들은 행복, 시작, 창조의 기운이 있기에 이러한 영상은 이미 앞서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간목이 운으로 오면 정인운이자 목생화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미뤄왔던 과제나 문제를 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정인으로 왔으니 급하더라도 단계를 밟아 문제없이 해결되는 운이다.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운이기도 하고 갑자기 선물을 받는 운이기도 하다. 을목으로 넘어가 정화일간 원국에 을목이 있으면 일단 예술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예체능으로 뛰어난 성정을 타고났는데 열정의 기운 정화와 예술의 기운 을목이 만났으니 음악, 방송, 예체능, 모델, 강사, 손톱 아티스트 아니 네일 아티스트, 웹툰 아티스트, 캐릭터 아티스트, 주류계 아티스트, 달밤에 하는 술집 아티스트 등으로 진출해서 장인이 되는 기운이다. 편인으로 작용하니 특정 분야 또는 독특한 취미에 심취한다. 을목이 운으로 오면 정화는 열과 습에 도취된다. 을목이 습도를 한껏 품은 목인데 정화의 열성이 더해졌으니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문제에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편인으로 왔으니 내 생각이 왜곡되어 발산된다. 본인이 문제의 당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야 할 운이다. 병화로 넘어가 정화일간 원국에 병화가 있으면 역시 겁재이긴 한데 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 낮의 달은 태양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눈 씻고 찾아봐도 병화의 눈만 상하니 안 찾아본다. 신시부터 병화가 힘을 못 쓰니 잘 찾아보면 보인다. 이렇듯 병화가 천간에 있고 지지에 사, 오, 미, 술이 없다면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 된다. 혼자서 보일 듯 말 듯 모성애를 일으키니 주위에서 많이 신경 써준다. 그리고 지지에 근이 있으면 상황이 반전된다. 등라개갑이 아닌 등라개병이 된다. 겁재를 잘 활용하는 무형이 된다. 병화가 운으로 오면 모든 일간에서 겁재운이 오면 육친상 금전적 손해는 있을 수 있다. 목생화를 잘하는 병화와 화극금을 잘하는 정화가 만났으니 불필요한 사람의 관계가 성립되어 불필요한 일에 전담할 수 있는 기운이다. 이에 따른 금전적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사주원국에 따라 도리어 등라개병처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기운이다. 병화가 귀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정화은가는 겁재운이 오더라도 기브앤테이크를 기대할 만하다. 정화로 넘어가 정화일간 원국에 정화가 있으면 비견이다. 음간에서 비견은 그냥 경쟁자이다. 경쟁자로 여겨 성공을 거듭할 수 있는 기운이다. 물론 본인 지지의 글자가 더 센지 비견의 글자 지지가 더 센지 차별하여 지지운을 대입하면서 운용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정사일주이고 비견이 정해일주이면 내 남자 떨리도. 뺏기지만 다시 뺏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냅둬라. 동성친구가 그대 이성친구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명한 삼자성어가 있다. 개수작 고대어로 나 때리치기 빌라. 그러나 음란지압을 믿으면 안 된다. 웃기라고 한 말은 아니다. 나 때리치기 빌라. 한번 겪으면 과보는 갚았으니 다다음 이성친구부터 행복을 암시한다. 어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이성을 꼭 사귄다. 이게 바로 천간비견이다. 꼭 이성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재성이면 돈벌이고 관성이면 직장의 기운이다. 참고해서 잘 적용하면 된다. 정화가 운으로 오면 비견이기에 인간관계에 이벤트가 숨어있다. 그런데 열정의 아이콘에 열정이 더해져 그야말로 질주한다. 인간관계에 오지랖이 더해져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중간에 껴서 중재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열성만 더 생긴다. 하지만 운 자체가 인간관계 문제에 끼어들게 되어 있다. 정화운 지지에 오는 주제가 재물이든 관성이든 인성이든 핵심을 잘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움직여야 한다. 무토로 넘어가 어떤 글자든 음과 양이 존재하고 득과 실이 존재한다. 정화일간 옆에 무토가 있으면 개수평강과 안 좋은 작용에 정관 임수가 오더라도 방패막 역할을 한다.
평관운이 날라 들어오더라도 평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지지의 근이 없으면 화생토로 한몸 불사질러서 탈진할 수 있다. 상관이라는 육지는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이 아닌 상관에게 생을 당하는 것이다. 경금일간이 개수가 있게 될 때 유명한 삼자성어가 갑자기 떠오른다. 백설기, 영어로 화이트 브레드. 그렇다. 설기를 당하는 것이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것이다. 그 크고 광활한 대지에 자그마한 빛이 되라고 하니 쇠가 빠지는 것이다. 무토가 운으로 오면 화생토가 이루어진다. 약속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믿음을 전제로 한다. 원국에 목이 있으면 잘 만들어진 약속이고 없으면 급조된 약속일 수 있다. 그 다음 운이 기토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가 어떻게 되든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운이다. 무토라는 것이 큰 무대, 정화에 비해 비대한 시공간일지언정 순풍에 돛단 듯 잘 흘러가는 배의 현상이다. 탈진만 안 되면 된다. 기토로 넘어가 자원과 광물이 풍부함이 수렴된 대지 기토에 정화가 있게 되면 역시 실리적 성격으로 나타나나 열심히 할 뿐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명이 된다. 단 사주원국에 목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목의 생기를 잘 이어가 토로 넘기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명이 된다. 배운 지식이나 공부를 언제 어디 쓰든 잘 써먹는 명식이 되고 원국에 금이 있으면 금화 교육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간목, 인목이 있으면 오랫동안 공부해서 꾸준히 써먹을 수 있는데 반해 을목, 묘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쏙쏙 잘 써먹을 수가 있다. 기토가 운으로 오면 화생토가 유통기한이 있어 배터리를 만땅 충전했지만 다시 충전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다. 기토 운에 취직이나 취미를 가지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지만 기토 특성상 경험과 경력은 쌓이고 훗날 다시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아닌 해왔던 시공간에서는 단기적 성적과 성과를 내기에 좋은 운이 될 수 있다. 경금으로 넘어가 정화와 경금의 조합은 환상적이다. 고서에서도 정화와 경금의 조합을 니노 막시무스 카이즈 소제 소냐도르 앤 판타지 라고 나와있지 않은가. 잘 찾아보면 있다. 한자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정화 또한 금화 교육의 한 일부분이고 병화보다 빠르고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 나는 일만 할 뿐 돈이 쌓이네. 지지의 수까지 두고 있으면 진짜 돈이 쌓일 것이다. 물론 운이 안 좋을 땐 어느 정도 돈이 세겠지만 그래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본인으로 인한 경금 재성이 만들어지는 형국이다. 식상만 잘 갖춰져 있다면 본인으로 인해 재성을 나타내는 아버지 또는 직원들,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업그레이드 된다. 게다가 천간간목까지 있으면 자질을 갖춘 파이어니스트가 된다. 여기서 파이어니스트란 간목 정화 경금 조합을 두고 만들어진 대명사로 귀인이 평인을 귀인으로 이끌어가다 라는 말로 고서에 적혀있다. 한문으로 적혀있어서 그렇지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펼칠 수 있는 글자로 작용한다. 저는 장만 담궜을 뿐인데 부자가 되었어요 라는 장인 정신이 깃든다. 하지만 역시 열정의 정화 특성상 일거리가 많아 쇠가 빠질 수 있다. 경금이 운으로 오면 일단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실행하라. 그러면 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가 좋을 확률이 쭉 높아진다.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기운이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를 맞이할 때가 온 것이다. 업그레이드 되는 운이니 잘 활용하시길. 신금으로 넘어와 완성형 비친 정화와 그냥 완성된 신금의 조합은 마치 다 지어놓은 만리장성에 문 하나 없다고 다 뜯어고치는 형국이다. 나는 이미 수렴돼 미치고 넌 완성된 다이아몬드니 일단 산으로 가자. 그렇다. 옛말에 완성된 사공이 많으면 일단 등산하고 본다는 말이 있다. 바다로 나가 행복을 찾자는 취지인데 전혀 다른 엉뚱한 산을 찾고 있다. 신금은 완성되어 있는데 자꾸 본인이 뜯어고치러 가니 엉뚱한 취미가 생긴다. 본인은 정작 모를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본인은 보편적인 시각이 되겠지만 타인이 볼 땐 생뚱맞을 수 있다. 예전에 TV에서 어느 화가가 잘 완성시켜 놓은 그림을 다시 찍고 또 찍고 도자기 굽는 장인이 잘 완성된 것 같은데 다시 깨고 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일반인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된다. 장인이라 그러려니 한다. 그러면서 저거 내주지, 저거 내한테 주지 하면서 아쉬워할 것이다. 오게티 하나를 잡기 위한 열정과 집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역시 타인의 사주조합을 보고 성격을 이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된다. 신금이 운으로 오면 쳇바퀴 속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는 평탄한 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다. 완성되어 있는 신금인데 다시 뜯어고치려고 하니 힘에 부칠 수 있다. 전에 해왔던 일을 다시 꺼내어보지만 결과는 반복이다. 하지만 금화 교육의 시점이라 잘만 하면 경제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임수로 넘어와 정화일간이 임수가 있을 경우 관성을 합으로 잘 끌어온다가 아닌 임수가 정화를 헌신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남자를 사귀면 쌍팔년도 조선시대 그
배우자에겐 좋으나 남자도 직장에서 물론 정화 지지에 근이 있으면 큰 어두움을 비춰주는 말뚝박은 등대가 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식이 되는가. 본인이 품고 있는 꿈을 언젠가는 펼치게 되는 명식이다.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끊이지 않고 언제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원국에 목, 금이 있으면 사랑까지 받게 된다. 임수가 운으로 오면 역시 남명이면 취직할 수 있는 기운이고 여명이면 취직이나 남자를 만나는 기운이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남자를 만나거나 취직한다기보다는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되는 형국이다. 쟤랑 사귀어봐라. 또는 정화씨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되는 기운이다. 임수 블랙홀의 기운을 무시하면 안 된다.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을 만나게 되고 준비해왔던 일이나 미뤄왔던 일들이 이제는 해야겠다. 또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는 기운으로 강력하게 밀려온다. 개수로 넘어와 우선 정화일간 원국에 개수가 있으면 무토와 기토를 찾아야 한다. 편관 개수를 막기 위해서 수생목을 위한 청간 간목과 을목을 찾아야 한다. 편관 개수를 막기 위해서 개수와 지지에 토를 두고 있거나 묘목 또는 사화라도 두어야 한다. 개수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집을 황토로 지어야 한다. 개수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사막의 집을 간혹 영상을 제작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화에게 개수는 정화 능력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좋은 글귀로 개수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젊어서 편관은 사서도 한다. 편관이니까 청춘이다. 편관이 있는 그대, 남자를 두려워 마세요. 직장을 두려워 마세요. 우리에겐 언제나 열정이 있잖아요. 개뿔. 개수가 운으로 오면 내가 이끌어가야 할 시공간이 생기고 편관이니 이름을 떨치든 유명해지든 본인의 역할이 중요한 운기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묵묵히 쉬엄쉬엄 띄엄띄엄 하시길 바란다. 이런 운에 꼭 필요한 삼자성어가 있다. 농땡이 영어로 탱자. 마무리를 하자면 태양에 가려져 고마운 빛을 몰라봤을 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따뜻한 화로, 밤의 물기를 비추는 등대, 고기 구워 먹는 가스레인지, 귀찮을 땐 전자레인지, 변태가 나타날 듯한 어두운 밤거리의 가로등, 아플 땐 다 보여 엑스레이, 더 자세히 보여 CT, 완벽하게 보여 MRI, 나쁜 놈을 물리칠 땐 에네르기파, 더 나쁜 놈을 물리칠 땐 전기 충격기, 가장 나쁜 놈을 물리칠 땐 스마트폰에 후레시켜서 면상에 던지고 도망가기 등 누구나 타인에게 아름다운 삶을 되돌려주는 명식이 정화이다. 정화는 대부분 근이 없는 명조에서 모성애 부성애를 일으킨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가정을 꾸려갈게요. 열심히 엄마 아빠 역할을 할게요. 늙었어도 열심히 일할게요. 정화일간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 인생은 열심히도 아닌 최선도 아닌 본인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기암 투병 환자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책이 있다.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5가지 란 제목의 책에서 나오는 그 5가지란: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 둘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셋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넷째,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 마지막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그럼 정화일간 지지운 대입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